오늘은 이제 마지막인 만큼 조금은 이제 강한 운동들, 어느 정도 기초 재활이 끝나고 나서 진행하실 만한 운동들로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래서 허리 부상 없이 근력을 기르는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배우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우선은 기초 단계에서 하는 운동들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불편함이 해결이 되고 나서 조금 강하게 하는 운동들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면은 이 신경근 조절이라고 하는 것과 신경 구동력이라고 하는 것의 이론을 알고 계신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그립 강도와 전신 기능에 대한 것,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사실은 같은 얘기긴 한데, 이 방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걸 알려드릴 거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신경근 구동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트레이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어 안정성의 정의 빠르게 이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게 되면, 코어는 단순히 어느 국소 부위에 대한 근육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세 안정성을 조절하는 모든 근육계와 연조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용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어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척추 제어에 영향을 미치는 힘에 저항하는 신체 능력이다. 자, 여기서 이제 크게 코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로컬 코어, 다른 말로 이제 이너 코어라고도 하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코어, 아우터 코어라고 합니다. 일정 강의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의미가 전달되기에 로컬이나 글로벌보다 이너나 아우터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고, 이너 코어, 로컬 코어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네 가지 코어 근육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적인 상태보다는 정적일 때 조금 더 중요한 안정화 근육이고, 동적인 상태와 부하가 강해지게 되면 이너 아우터가 둘 다 중요하게 되고요. 자, 이너 코어 네 가지 같은 경우에는 멀티피더스, 그리고 횡격막, 그리고 복행근, 그리고 골반적근,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 아우터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흔히 척추를 감싸고 있는 큰 근육들을 지칭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은 이 그런 근육들의 집합체를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흔히 이제 근막경성 같은 걸로 포함을 이야기를 보통 하게 되죠. 카메라 켜주신 분 지금 처음인데 오히려 어색할 정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코어가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신경근 조절과 신경 구동력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신경근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계와 근육계의 협응을 통해 움직임을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제 애매한 것 같고, 쉽게 말해서 신경근 조절은 우리가 어떤 정적인 상태든 동적인 상태를 할 때든 이제 이상적인 근육들의 활성화가 있잖아요. 그런 건 좀 다양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밝혀진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러한 기준 내에서 근육들의 활성화가 적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신경근 조절이 좋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경근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육들의 출력의 질과 쓰여야 될 때 쓰여야 되는 그런 타이밍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경 구동력 같은 경우에는 신경근 조절 안에 포함이 되는 용어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상급 코어 운동을 하게 되면 더욱더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근육의 질과 타이밍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그 더 높은 부하에 대응하기 위한 근육들의 이제 출력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 구동력 같은 경우에는 출력의 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출력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이제 중추신경계에서 뇌와 척수에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런 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신체를 만들기 위해서 신경 구동력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이런 전략들에 대한 것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빅3 운동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초기에 허리 골반 안정화에 좋은 운동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빅3를 설명을 드렸는데, 빅3에서도 일단은 데드버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적으로 운동 순서를 정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이드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엎드린 자세에 대한 운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슈파인 자세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데드버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특히나 고관절 이슈가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바로 좋아지는 분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없습니다. 물론 더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조절하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끼리는 조금 더 뭔가 정리가 잘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몸이 아픈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데드버그를 먼저 하면서 그런 걸 조절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고관절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데드버그를 노출시키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이드나 프론을 먼저 진행하게 되면 고관절이 되려 편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정리하면 제가 사이드 프론을 먼저 운동으로서 활용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급 코어 운동으로 데드버그를 오늘 준비를 한 건데, 데드버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로컬 코어에 대한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엇나가는 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복부의 활성화로 인한 그런 근육의 그런 그 활성화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불편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동작상에 구현돼야 되는 근육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미스들이 회원의 불편함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이런 이제 아티클에서 이런 데드버그가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후반부에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데드버그를 할 때 그냥 막 하는 것은 좋지가 않죠. 뒤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시연하는 맥길 박사님 영상이 있어서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절대적으로 제가 맥길 박사님의 어떤 방법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하는 입장으로서 저는 어느 하나의 의견을 연구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다고 하는 것들을 모아서 실무에서 결과를 내야 되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유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박사님께서 하는 방법이 로컬 코어에 대한 것들의 미스가 좀 많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시연을 하고 계신 모습을 좀 봤습니다. 보통 어떤 것에 미스가 나냐면은 이렇게 복벽이 제대로 안정되지 못한 채권의 정렬을 보이면서 데드버그를 하게 되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이 이제 트레이너분들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세가 좋지 않음에도 근육의 힘을 느끼고 이제 견딥니다. 그 정도 부하에서는. 굉장히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허리, 골반, 통증, 재발 운동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나아가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호흡이 지금 일어날 때 복강과 흉강에서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호흡이 여기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위에서 호흡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럼 보조 호흡근들이 굉장히 또 많이 쓰이게 될 거고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벽이 안정된 모습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이러한 상태를 만들고 나서 데드버그를 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복벽들의 활성화가 잘 일어난 상태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이건 데드버그에 대한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복부가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모습도 많은 오류 중에 이제 하나가 됩니다. 자, 이 맥길 박사님이 쓰신 이제 논문 중에서 이제 데드버그를 소개하는 논문이 있는데 데드버그를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탄성 훈련으로서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논문 내용을 가져왔고 그와 더불어 실제로 이제 진행하시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맥길 박사님은 이제 엘리트 선수들의 이제 허리 재활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파워리프터들에 대한 허리 재활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관리했던 세계 챔피언 분이시고 이분은 이제 실제로 허리가 체압으로 안 좋다가 박사님의 재활을 토대로 이제 좋아져서 2년 만에 이제 세계 챔피언을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분이 실제로 운동하는 과정을 이제 동영상으로 담은 거거든요. 그때 데드버그를 한 모습입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So I usually come up to about right here. Yeah, nice. 지금 하는 운동은 이제 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빅3 운동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컬업인데 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실은 저는 맥길 박사님의 이제 이론을 책으로만 운동들을 배웠고 실제로 어떤 세미나를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실제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맞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실무에 적용하기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이게 복직근 활성화, 허리 부담 없이 복부 근육들을 활성화하고 특히나 복직근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거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복직근 활성화도 영상이 안 나오나요? 화면만 나오나요? 사진만?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에게 바람은 세기와 온도가 전부라는 상식을 이기다. Your chin down a bit. 영상이 보여질까요? There you go. Hold it. Now, I'm going to take away some of your cheeks. Bring your elbows up just a bit. Nice. Okay. 네, 감사합니다. You remember Mel 자, 이게 컬업이죠, 컬업. What he 컬업이라고 was 하는 saying. 운동인데, 개인적으로는 실무에 적용했을 때 부담이 많은 운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허리에 부담 없이 복직근, 복부 근육들을 활성화하는데, 사실 복직근에 대한 이점을 사실 잘 느끼지 못했어요. 만약에 운동이 되는 게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곳에 한다면 경두, 두장근, 경장근 이런 것에 이제 근육의 활성화 목적으로 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게 좀 라이트하게 하게 되고,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Up overhead. Now, 그렇지만 굉장히 유명한 운동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빅3 운동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you're going to build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이런 것을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arm and 있죠. leg at the same time. Okay. 이제 데드버그를 하려고 하는 거죠. Bend the knee. There, that stays there. It's opposite. It's always 근데 across. There you 지금 go. 이 많이 틀려 있는 거예요. 커브가 지금 많이 있는 상태고 이분이 지금 허리 재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조절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Now, this time we're just going to get just a little bit of a neural pulse. 그리고 팝 같은 경우에는 저도 딱 10년 전 정도에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약간 퍼졌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지금처럼 좀 디테일한 Nice. Go back. Now, get your brain into this. 실제로 파워리프팅 하는 분들은 이렇게 립을 다 들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요즘엔 조금 다양하죠, 방법들이. Nice. Nice. 살짝 움직여서 거기에 Nice. Now, take 조금 dose. 반응을 Don't, I wanna 이끌어내려고 feel it moving here. I 지금 wanna 이제 feel 하고 the 계신 것 emphasis 같습니다. only in the shoulder and the hip, which means you got to be stiffer here Okay. and just in the shoulder and the hip. That's the explosiveness. Beautiful. So do you see how that it's neural training, much more than it is of anything else, and people downplay the importance of this. Yep. Okay. So you just try the other side now. So buttress your back.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셨고요. There you go. Now build home base. You just put the charge through a little bit. Nice. That was fantastic. 허리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누르거나 하지 않아요. 중립 척추에서 하는 Yeah, 거고요. baseball.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데드버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방법이 플라이어 매트릭의 형태로서 데드버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플라이어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근육군들이 순간적으로 늘어나서 다시 돌아오는 탄성 반동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운동인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권장되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권장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적인 근력 운동을 최소 3개월 정도는 하고 나서 플라이어 매트릭성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나서 데드버그가 컨트롤이 되게 되면
약간 플라이어 매트릭성으로 팔다리를 빠르게 움직이는 건데, 당연히 신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릴 때 빠르게 내리는 겁니다. 그럼 내리고 돌아오고, 빨리 내리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데드버그를 소개를 하는 거고, 맥길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을 이제 스포츠 선수분들, 이제 또는 이제 난이도 높은 동호회분들은 이렇게 변형해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런 복직근이나 복사근들의 활성화가 엄청나게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50% 이상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이 아래라고 되는 건 복직근, 오른쪽 복직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2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복사근, 익스터널 오블리크, 인터널 오블리크, 내복사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러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하면 어디가 더 많이 운동이 될까, 이쪽이 어떤 사선이 더 운동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 이 연구를 보게 되면 그러한 생각이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는데, 양쪽 다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록, 그 진한 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데드버그에서 활성화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플라이어 매트릭성 데드버그를 했을 때는 이제 옅은 회색에 대한 그래프가 근육 활성화에 대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2호, IO만 보세요. 외복사근, 내복사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양쪽 다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양쪽 다 많이 쓰이는 운동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직근 활성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복직근 활성화. 약간 오른쪽 복직근이 활성화가 좀 더 많이 일어나는 게 특징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논문에서는 언급하는 내용은 아닌데, 지금 이 렉투스 페모리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오른쪽 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대퇴 직근의 활성화가 나와 있는 건데, 빠르게 다리를 흔들 때 대퇴 직근의 활성화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골반의 중립을 유지하고 있을 때 외력이 가해지게 되면 보통 전방 경사 형태로 많이 이제 골반이 가게 되죠. 그래야지 대퇴 직근의 활성화가 확 높아지게 되면 골반의 전방 경사되는 힘이 강하게 생기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러한 근육 활성화 패턴이 있기 때문에 복부의 조절이 상대적으로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패턴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허리 조절이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즐겨 쓰는 약간 상급 코어 운동이라고 부를 만한 부하가 조금 있는 운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운동의 형태는 이제 발달 운동이라고 하죠. DNS라고 하는데, DNS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아이의 발달 과정을 토대로 어떤 근육군들이 학습이 되고 선자세를 이루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단계별로 이제 이론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그러한 이제 그 모습들을 연구를 해서 운동으로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도 제가 이 패턴을 많이 활용을 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지션, 그렇죠. 어깨 밑에 수직이에요. 손가락 쫙 벌려서 밀착하시고 어깨 내려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왼다리 옆으로 올릴게요. 보통 이 운동이 그렇죠. 한 4.5개월 정도에 많이 기어가는 패턴이 있죠. 그럴 때 많이 보이는 자세라고 해서 4.5개월 푸른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치고를 들어 올리세요. 준비됐죠? 머리와 오른 어깨를 쪽으로 왼손 살짝 들고 나서 축회전 하나, 정지. 돌아오시고, 머리는 그냥 가만히 시선도 살짝 따라가세요. 돌아오시고,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렇죠. 어깨. 자, 먼저 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멀어지게 하는 패턴이 기본 자세입니다. 팔이 사실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잠시만요. 팔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귀라인 정도 아래까지 있게 됩니다. 그럼 팔이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허리가 아픈 분들이 하기 굉장히 어렵고, 나중에서야 이런 자세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핑크스 자세라고 해서 어깨와 팔꿈치가 수직선상에 있는 자세를 초반에는 조금 더 선호를 하고요. 밑에 수직이에요. 손가락 쫙 벌려서 밀착하시고 어깨 내려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왼다리 옆으로 올릴게요. 그렇죠. 너무 많이 안 가져도 돼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자, 그 상태에서 복부 세팅할게요. 마지고 배꼽 채우고. 자, 그 상태에서 치고를 들어 올리세요. 이게 제가 잠시만요. 이게 그 아이패드로 하다가 컴퓨터로 바꿔가지고 주석하는 게 지금 너무 어려워갖고 죄송합니다. 자, 우선은 저렇게 한 다리를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지가 요 다리, 요 무릎, 그리고 요 손이 메인 지지가 되고, 요 손은 이제 조금 가벼워집니다. 지지가 이렇게 대측으로 가장 많이 하게 되고요. 이번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됐죠? 머리와 오른 어깨를 쪽으로 왼손 살짝 들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치고를 이렇게 들라고 하는 거예요. 치고를. 한손을 안 하겠습니다. 치고를 들라고 하면 아랫배 힘이 딱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일롱게이션도 잘 해야 되고, 어깨는 밑으로 하강해서 광배근이나 흉근 같은 아이들의 힘이 들어갈 정도로 흔히 얘기하는 후인 하강 패턴을 확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냥 날개뼈가 특히나 모여지는 타입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후인만 당연히 하고 프로트랙션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은데, 실무에서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프로트랙션을 너무 또 과하게 하게 되면 목 근육에 힘이 또 많이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실은 완벽한 모습이 나오지 않아도 너무 밀어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두는 게 실제로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자세에서 어깨가 불편하지 않으면서 복부 근육들의 활성화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축회전 하나, 정지. 그리고 나서 저렇게 팔을 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지지하고 있는 패턴들의 이 복부 근육들, 이런 근육들이 엄청나게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해보지 않고는 느낌을 잘 모르는데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몸통 근육들의 정렬이 약간 데드버그 상태와 꼭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립이 들리면서 열릴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패턴들을 정리를 해줄 수 있다면, 특히나 이 견갑골의 근육 활성화 패턴들을 보고 조금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큐잉을 통해서 목 근육들 특히나 톤을 떨어질 수 있는 전략들을 하면서 하는 게 사실 좋긴 합니다. 한 손을 들고 돌아오시고 뒤쪽으로 돌리게 되면 힘이 많이 들고 돌리면은 올 때 천천히 시선 살짝 돌아오게 따라가서 돌아오시고 중요합니다. 그때가 힘이 많이 이렇게 들죠. 돌려주세요. 셋.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플랭크 그렇죠. 롤보다 약간 좀 쉬운 패턴이에요. 자, 방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방사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틀벨이 유행이 되게 되면서 이제 캐틀벨을 이제 많이 유행시켰던 그 창시자분이 파벨 무슨 분인데 그분의 책에서 많이 언급됐던 내용이죠. 저도 그때 이 내용을 알게 됐고 이 방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한 부위의 근육 수축이 주변 또는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그래서 이제 어느 부위에 힘을 주게 되면 딱 그 부위만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주동 근육에 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기랑근, 시너지스트 이런 것들에 다 뭔가 출력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사가 힘 전달의 효율과 안정성을 증가시키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조금 관가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은 몸이 아프신 분들을 안정화를 만들어 주려고 할 때 해줄 수 있는 근육군의 활성화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들은 진짜 엄청나게 다 해주는 게 좋아요. 방사라고 하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하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패턴을 할 때도 지금 손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손가락을 엄청나게 힘을 주면서 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압력이 빠지지 않게 다 누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깨를 내는 힘도 쓰고 있고 키를 크는 힘도 쓰고 있고 바닥에 허벅지를 누르는 힘, 무릎을 누르는 힘 이러한 것들을 하게 하는 것과 그냥 이러한 형태를 따라하게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가 나는 것은 이런 방사에서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저렇게 어딘가를 누르게 하고 힘을 쓰게 하는 게 방사를 유도하게 되고 그로 인해 안정성이 증가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는 이 패턴에서 주먹을 꽉 쥐게 하는 것도 아무래도 도움이 됩니다. 손가락을 피게 하는 것보다 주먹을 쥐게 하는 게 DNS 패턴과는 맞지는 않긴 하지만 조금 더 시화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방사가 더 잘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자, 이 주먹을 꽉 쥐는 것만 해도 이 특히나 많은 연구들에서 이런 숄더 컴플렉스에 관련된 근육들 있죠. 거기에 대한 활성화와 악력이 굉장히 관련이 깊다. 또는 악력을 많이 발달시키는 것이 그러한 것들을 활성화한다라는 것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스텝을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나는 뭐 어느 정도 무게가 올라가게 되면 악력이 딸려서 못하겠어. 근데 이제 무게를 드는 게 그날의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 스트랩을 허용해 준다면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건강과 좋은 몸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절대적으로 안전근들이 뒤처지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모션을 하게 되는 근육이 있을 거고 그 모션을 하기 위한 안전근들이 있을 건데 손의 악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스트랩을 쓰는 게 좋지가 않겠고 또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악력을 강하게 지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근육들의 활성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립 강도, 악력과 회전근개의 기능에 대한 이제 아티클인데 뭐 이제 이 연구에서 손의 그립 강도 내용을 봤더니 손의 그립 강도가 어깨 회전근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대요. 특히나 외회전의 근력과 어깨 회전근개가 관련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립 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어깨 외회전 근력도 강한 경향을 보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립 강도의 측정이 그래서 이 연구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립 강도의 측정이 회전근개 기능 평가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악력을 좋게 하는 게 회전근개와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악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겠고 어깨와 이제 회전근개의 연관성을 생각해서 뭔가 거기에 따라서 트레이닝들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 다른 이제 연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 그립 강도는 근육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래요. 특히나 이제 노인 평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연구 결과를 봤더니 낮은 그립 강도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 뭐 입원 기간, 신체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대요. 뭐가? 그립 강도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그립 강도가 사망률 예측을 하는 정도가 혈압보다 더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혈압이 좋고 안 좋고보다 이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높은 게 그립 강도가 조금 더 상관관계가 있었대요. 그리고 되게 이제 놀라운 사실이죠. 그립 강도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성 질환이나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건강의 평가에 대한 거 파킨슨 병의 심각성과도 연관이 된다라고 합니다. 손 그립 강도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건강과 전신 상태를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로 사망, 질병 그리고 기능 저하 예측에 수축기 혈압보다 더 우수한 관련성을 보인다는 굉장히 놀라운 연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회원이 오게 되면 어깨가 안 좋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 손가락을 이렇게 하라고 하고 회원한테 이렇게 지라고 하세요. 그럼 100% 어깨가 안 좋은 쪽에 악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지는 사람도 느끼고요. 받는 사람도 느껴요. 그리고 그날의 운동을 트레이닝 열심히 하고 어깨가 좋아진 걸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악력이 좋아진 것도 확인하는 게 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이제 연구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도 내가 이거를 하는 것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회원의 트레이닝이 되게 재밌어지고 또 이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뭔가 하는 것에 있어서. 자, 마지막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트레이닝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그 원암 덤벨 프레스 같은 걸 할 건데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맥필 박사님이 많이 하면서 유명해진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벤치 끝에 엉덩이는 바깥으로 빼서
몸통은 반만 걸치는 거, 반만. 몸통을 다 걸치시는 게 아니고 반만 걸치시는 거고요. 반만. 여기 지금 왼쪽 체관은 떠 있는 상태입니다. 머리도 반은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게 되면 엉덩이가 올라가 있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그러면 이 운동의 이제 최대 이점은 뭐냐면, 이 덤벨의 무게가 체간에 비틀림을 유발하면서 그걸 견딤으로써 이제 이런 이제 안티로테이터들이 사용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엉덩이를 올리시게 되면 그러한 힘이 굉장히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엉덩이가 내려간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로 맥길 박사님도 그렇게 했고요. 자, 덤벨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립을 약간 이제 이렇게 잡았죠. 그리고 몸에 가깝게 내렸는데, 이러면 사실은 안티로테이터들의 힘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회내를 하게 되면 팔꿈치가 거기에 따라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깨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어깨는 후인 하강, 흔히 얘기하는 숄더 패킹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 숄더 패킹 같은 경우에는 단순 어깨 안정화에 관련된 그 패시브로 이점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맥길 박사님은 척추 연구의 권위자잖아요. 이런 숄더 패킹이 이런 척추 안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도움 된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뭐 스쿼트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신경 잘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숄더 패킹 똑같이 하시는 게 허리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트레이닝의 장점은 뭐 안티로테이터리 쓰인다는 건데, 방법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초기 자세 설정이 중요합니다. 초기 자세를 설정할 때 이렇게 체간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원하는 근육 활성화가 잘 안 일어나게 돼요. 물론 이제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노출을 시키면 근육의 반응적 활성화가 잘 일어나겠지만, 안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잘 안 일어나게 됩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한다거나, 특히나 근력이 약하신, 특히 여성분들 활성화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니셜 포지션이라고 하는 초기 자세 설정을 완전히 신경 써서 하시는 게 좋고, 립이 내려간 상태에서 호흡이 훼손되지 않는 모습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로컬 코 액티베이션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편측성 운동을 해야 돼. 양측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편측성으로 해야지 이런 운동 이점이 있고요. 이러한 편측성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분이 잘 쓰이지 못하는 체간 근육들, 체간의 신경근 활성화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이런 환경 설정을 다양하게 이런 방법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에 내가 반응하기 위해서 신경의 구동력, 이 동작을 완료하기 위한 근육들의 출력의 강도를 높이게 됩니다. 근데 출력의 강도를 높이게 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방사를 하는 방법, 근육의 방사를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그립 강도를 많이 하게 하는 것, 캐틀벨을 바톤오버로 잡는 것들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회원들 해보시면 여자분들 특히나 4kg 이상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고, 이런 것들은 정말 엘리트신 분들이 하는 방법이고, 사실 이점을 얻기에는 덤벨을 거쳐서 가시는 게 맞아요. 회원분들이 캐틀벨로 시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쳐서 가는 것들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 손에 대한 방사, 악력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기저면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신경 구동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조금 모으시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신경 구동력이 높아지게 될 거고요. 못 버티면 바로 허리 통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멘텀을 높이는 것. 팔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헤네 그립으로 잡으면 팔꿈치가 몸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어깨에서 모멘텀이 길어져서 체간에 아무래도 그 근육들의 출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눈을 감는 것. 그래서 이제 눈을 감게 되면 아무래도 이로 인한 몸에 대한 출력들이 또 많아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의 트레이닝을 활용해 보시고요. 또 이런 트레이닝들이 좀 재밌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소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약점 부위에서 보통 많이 하게 되는 축사 경향- 여드름은 에크린겔. 씻고 또 씻고 닦고 또 닦았는데 Nice. There we go. That's the way. Good. 방법으로 Perfect. That's the way. Good. Keep shoving it to your right. Excellent. Excellent. Good. Switch. 각기의 활성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리를 바꾸게 되면 처음 한 개, Good. There you go. That's the way. Good. Keep shoving it to your right. Good. 왜냐하면 지지다리에서의 거리, 모멘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게 바벨을 활용한 편측 운동 저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스쿼트 같은 것도 한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하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러니까 바가, 왼손에 있는 바가 들리려고 하는 힘이 많이 생겨서 당겨야 됩니다. 당기게 됐을 때 글로벌 코어 어떤 것들이 쓰이나요? 어깨를 하강시키는 악력, 어깨를 하강시키는 체간 근육들이 많이 쓰이게 되면서 체간 안정화가 더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티로 이런 이제 버티는 운동들 또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흔히 많이 하는 이런 운동들, 허리를 아프게도 할 수 있지만 허리를 좋게 하려고 할 때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자,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설정하는 트레이닝의 장점은 반사적인 코어 안정화를 향상시키고 좌우 근육의 협응, 이런 것만으로도 근육 불균형이 많이 좋아지죠. 그럼 사실 그것만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긴 하지만요. 그래도 많이 좋아집니다. 자, 신경근 조절에 대한 개선을 만들 수 있고, 일상과 스포츠 상황에서의 비대칭적인 상황이 많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